저금리 시대의 새로운 투자와 대출 수단으로 P2P 금융이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기에 비해 시스템은 여전히 시작 단계라 업체 선정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하는데요. P2P 금융투자법 트렌드 이슈에서 알아봤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도 없을 것 같지만 계속해 하락하고 있는 금리. 반면 대출 평균 금리는 높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금융시장을 바탕으로 각광받는 것이 바로 P2P 금융인데요. P2P 금융은 여유 자금이 있는 투자자와 돈이 필요한 대출자를 직접 연결해 투자자에게는 높은 수익을, 대출자에게는 보다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하는데요. 최근 금융과 IT의 융합을 통한 핀테크 금융 서비스가 확대되며 P2P 금융 역시 확대되고 있는 추세랍니다. 이러한 가운데 오프라인에서 4,800여억 원의 금융 상품을 운영해온 동산 금융 전문가와 핀테크 전문가가 만나 동산 자산 전문 P2P 투자 기업을 만들어 화제인데요. 저희는 동산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P2P 회사고요. 취급하는 상품은 부동산을 제외한 모든 동산, 즉 매출 채권, 농축수산물, 수입 자동차, 그다음에 각종 보석들 등 부동산을 제외한 모든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외부 전문 평가 기관의 간평 사이에서 담보 가격이 결정됩니다. 다양한 동산 자산도 담보가 될 수 있다 보니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투자자의 경우엔 사실 담보물에 대한 의심으로 선뜻 투자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요. 저희가 취급하고 있는 동산 자산은 높은 황금성과 짧은 기간 운영에 의한 리스크가 적습니다. 특히 저희 내부 시스템으로 담보 재매입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이는 대출자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담보를 재매입해 줄 업체를 반드시 동반하여 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출자에게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담보 재매입 체결자에게 담보물을 즉시 매각하여 원금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담보물 즉시 매각 시스템 외에도 투자 방법이 쉽다는 장점이 있어 투자자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해당 홈페이지에서 상품들을 살펴보고 내용을 확인한 후 원하는 금액을 눌러 입금을 하면 투자가 끝나는 겁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투자자와 대출자 모두 P2P 기업이 정상적으로 투자와 대출에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투자자는 본인이 받을 수익과 투자 기간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P2P 플랫폼 기업에 다양한 제도들이 마련돼 있어야 하는 것이 사실인데요. 네, 우리 회사에서는 기업 정보를 바탕으로 한 동산자산 건전성 평가, 즉 마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LTV, 투자 기간, 투자액, 금리를 결정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담보 재매입 계약을 체결하여 대출자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담보 재매입 계약 업체에 담보물을 즉시 매각하여 원금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담보물이 외부 요인에 의해 가격 변동에 영향이 크지 않도록 주로 단기 상품만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대출자들의 담보물 기준과 문제가 될 경우 해결 방안을 살펴보고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통해 투자자들이 보호받으며 안전하게 투자를 하는 방법, 지금 스튜디오에서 공개합니다. 요즘 P2P 금융이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믿고 투자해도 좋은 건지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조병아 대표님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P2P 금융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지 그 비결을 좀 알고 싶은데요. P2P 금융은 불특정 다수의 투자를 원하는 사람으로부터 투자금을 모아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약속한 기간 동안 이자를 받고 빌려주는 서비스로 크라우드 펀딩의 한 종류입니다. 현재 투자를 원하는 사람의 경우 까다로운 조건으로 은행에서는 외면당하고 기타 금융에서는 높은 이자를 부담하는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의 경우 은행은 안전하지만 금리가 낮고 주식은 수익은 높을 수 있지만 위험 부담이 큰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 고민을 가진 사람들이 P2P 금융을 통해 만나면 중소기업은 비교적 낮은 금리로 투자를 받을 수 있고 투자자들은 은행보다는 높은 금리로 그다음에 주식보다는 비교적 낮은 위험 부담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제 중소기업이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는다는 게 솔깃한데 일단 그 보통 어떤 것들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가게 되나요? 중소기업의 경우 전체 보유 자산 중 약 60% 정도가 동산 자산입니다만 동산 자산을 담보로 은행에서는 대출을 받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헐값에 매각을 하거나 아니면 기타 금융에서 고금리 상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이러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본적인 요건만 충족된다면 농축수산물, 재고자산, 매출채권, 고가의 기금속, 수입자동차 등 부동산을 제외한 모든 동산에 대한 대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기본적인 욕구만 충족돼도 대출을 해줄 수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만약에 그 담보에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분들이 그 위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요. 우리 회사에서는 대출자와 담보물에 대한 평가를 위한 마스 시스템, 즉 동산자산 건전성 평가 시스템을 자체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에 대한 과 같이 만일의 경우를 대비한 안전장치로 대출자는 대출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재매입을 해줄 업체를 동반하여 저희와 담보물 재매입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담보물이 외부 요인에 의한 가격 변동의 위험이 노출되지 않도록 비교적 단기 상품만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표님의 이 방송을 보고 나도 한번 투자를 좀 해볼까 하시는 분들, 투자자들이 뭐 주의해야 할 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P2P 금융은 크라우드 펀드의 한 종류로 기타 펀드 상품과 같이 원금 손실이 가능한 투자 상품입니다. 그래서 투자 상품의 안전장치가 반드시 있는지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단기, 중기, 장기와 같이 본인의 자금 계획에 맞는 기간인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중장기 상품의 경우 6개월 이상 자금이 묶여 있어서 본인이 자금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단 뭐 요즘도 많이 또 화제가 되고 있으니까 대표님 입장에서는 어떠세요?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많이 인지가 안 돼 있어서 저희 회사를 알리는 데 더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피고 있기 때문에 많은 중소기업들을 만나고 그다음에 홍보를 통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자, P2P에 대한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신 또 중소기업에게 또 힘이 되고 싶다는 우리 조병아 대표님의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